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16명으로 4회째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여러 지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C방 등 환기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PC방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만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고 미국인에게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림픽 개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뉴욕시가 9월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12살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원격 수업 폐지로 선회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10%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회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16명 늘어서 누적 13만 6,9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8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3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 추가돼 누적 160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6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2만 6,993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7만 1천여 명이 받아서 1차 접종 누적은 386만 명을 넘었고 2차 접종자는 10만여 명 추가돼 누적 18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매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닌데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노래방, 해수욕장, 국가정원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웁니다. 마스크를 씌운 영무원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영무원분이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셨는데 할아버지분이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쌍욕을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울산의 명물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형 현수막에 음주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여러 명이 다닥다닥 붙어 방역 수칙을 대놓고 어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방에 간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 거리길래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구나, 또 불법 영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각심이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선 자원봉사단체의 연수와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단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PC방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현장 점검을 늘리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PC방 이용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건데요.
권고사항이라서 잘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있는 노래방. 영업을 앞두고 문 손잡이를 소독하고 내부 환기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추가된 방역 수칙에 따라 소독과 환기,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 명부에 수기로 출입자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QR코드 인증 등 전자출입 명부나 간편 전화를 이용해 명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업주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합니다. 방역은 합분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앞뒤 문을 열어서 비상구 문을 열어서 환기를 깨끗이 시키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한 방역 수칙도 추가됐습니다. 하루 3차례 이상 실내 환기와 소독을 해야 하고 흡연실에는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체류 시간도 2시간 이내로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객들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2시간 이내로 제한을 해버리면 게임에 대한 흐름도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리를 띄운다든지 음식물 제한을 설치한다든지 좀 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주들은 일단 권고에 불과해 지키는 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고 지키더라도 매출에 영향을 줄까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일단 매출의 타격이 제일 크고 자칫하면 단골 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저희가 권고사항을 지킨다고 해도 다른 곳에서 같이 지키지 않은 이상 이제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강화된 지침에는 젊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과 노래 연습장이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두 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는 10건, 이에 따른 확진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 무더위에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기 쉬운 만큼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스크가 기본,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거에 맞춰서 환기를 하면 설령 공기 중에 오염이 발생을 했더라도 밀도를 좀 낮춰주는 효과는 있다. 방역당국도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업소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백신 일부가 다음 주 월요일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이 잇따를 예정인데요. 위탁 생산 계약으로 이런 일정이 더 순조롭게 진행돼 국내 백신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오는 31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정부가 모더나와 개별 계약한 4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첫 번째 물량이고 허가를 받았지만 또 국가 출하 승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에 공급되는 것은 6월 중순 정도로 이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나머지도 차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맺은 위탁 생산 계약으로 이런 공급 일정은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도입 물량을 국내 물량으로 모더나에서 대체를 해준다 그러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 공정 세팅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냥 병인만 하게 되면 한 2개월이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차질 없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106만 회분을 포함해 다음 달 첫째 주까지 556만 회분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약속한 백신 55만 명분까지 더하면 국내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백신의 종류와 시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접종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애초 다음 달 중순부터 30살 미만 군장병 41만 명에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려고 했는데 정부는 추가될 백신 종류와 시기를 고려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지지하며 배포 방안과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분명히 지시한다며
지지한다며 미국의 백신 비축분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이유로 중국이 사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무역과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인 만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백신 원액을 들여다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며 단순 병입 작업이라는 평가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우로 남부지방 일부는 한때 생존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여름도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홍수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수해 대비 상황은 어떤지 김민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는 많은 걸 휩쓸어 갔습니다. 강하류 주민들은 살던 집과 그 안에 깃든 추억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여름의 초입. 겉보기엔 일상을 되찾은 듯 보여도 속은 여전히 짓물러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할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지 못해 별 수 없이 모를 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슬럼프에 많이 빠져 있죠. 지금 곧 있으면 또 장마도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복구 공사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걱정이 무리는 아닙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홍수기인데 대비 태세를 끝마치지 못한 흔적이 마을 곳곳에 심심찮게 보입니다. 인근 금지면 주민들이 제방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금곡교입니다. 철거가 결정됐지만 아직 공사 시작 전이고요. 마찬가지로 당시 무너졌던 제방 역시 응급복구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금곡교 철거 공사와 인근 제방 완전 복구 공사의 착공 시점을 7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실된 제방을 지난해 임시 복구했고 올해 또 관련 공사를 해 재붕괴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비 작업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난해 수해 원인마저 홍수기 시작 전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국토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고 수해 피해자들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 같은 악몽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수출도 잘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월 4.2포인트, 2월 2포인트, 3월 3.1포인트, 4월 1.7포인트 각각 상승해서 5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황희진 한은통계조사팀장은 예상보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데다 수출 호소 지속,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로 5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벌이는 갑질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 대행사나 앱 개발사 임직원을 심층 면담하고 플랫폼 기업의 약관을 분석해 불공정 거래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내용의 디지털 광고 시장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인구의 최소 10%가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총회 개막 연설에서 부국과 빈국 간 백신 불평등이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세계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며 올해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사례가 지난해 전체 기간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백신의 4분의 3 이상이 10개국에서만 접종됐다며 전 세계 백신의 대부분을 만들고 구매하는 소수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9월부터 전원 등교해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24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So I'm very pleased to announc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will fully reopen in September. Every single child will be back in the classroom. I have talked to so many parents who have been wanting to hear this confirmed, and I am confirming it.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학기에 일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12살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갈수록 더 많은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바로 지금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등교의 수업을 들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교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한 미국의 대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전원 등교 방침은 완전 정상화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경제 회복의 주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통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4일 백신 접종자보다 오히려 미접종자가 대면 경제 활동과 소비를 더 빠른 속도로 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디파이가 지난달 모바일 리워드 플랫폼인 드롭 이용자 1,600명의 신용 현금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답한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장소에서의 지출을 지난해 1월보다 20%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1회 이상 백신에 접종한 이용자들의 엔터테인먼트 현장 지출은 같은 기간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어니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도 공항, 호텔, 극장과 같은 대면 서비스 업체 유동 인구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 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CNN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현지 시각 24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분과 폐렴 구균 백신 후보를 동시에 맞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주사를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의 주요 목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뒤의 후속 결과는 물론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임상시험에서는 또 다른 백신을 추가했을 때 각각의 백신이 유발하는 면역 반응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참여했고 최소한 6개월 전에 백신 2차분을 맞은 65살 이상의 고령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겁니다. 폭스뉴스와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지난 11일 유나이티드 팩트 오브 아메리카에 나와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냐는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없다. 우리 능력이 허용하는 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하자 이번 조치가 미국의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위인 여행 금지로 상향한 사실을 전하면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할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할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일본으로의 모든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대 연구팀은 올림픽 기간 응원 등으로 인파가 10% 늘어날 경우 오는 9월 초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024명, 인파가 2% 늘어날 경우는 858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올림픽을 취소했을 경우 감염자 추산치와 비교하면 각각 3.3배 그리고 1.4배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선수단이나 관계자가 직접 원인이 돼 증가하는 확진자 규모는 도쿄를 기준으로 하루 15명 정도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대로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8월에만 최대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올해 태풍 전망은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